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학무역, 생활무역에 관한 생생한 리얼스토리를 전해드리는 미스터 말리입니다. 지난 라탄 이야기 1편에서는요. 라탄 제품 제작 과정까지 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라탄 이야기 2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라탄 제품 중에 좋은 제품 골라내는 방법, 혹은 라탄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라탄 제품을 수입하고 계시거나 취급하신 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한 가지 하고 갈게요. 흐물거리는 라탄 제품은 가짜일까요? 라탄 제품을 고르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쫀쫀하고 튼튼해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제품은 굉장히 흐느적거리고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흐느적거리거나 흐물거리는 제품을 보고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가품? 짝퉁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는 아니에요. 마감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바니쉬로 마감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니쉬 들어보셨죠? 바니쉬는 보통 목재, 나무 제품의 마감재로 사용이 되는데요. 라탄 제품도 마찬가지로 나무 종류다 보니까 마감을 바니쉬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원목 가구들 보시면 좀 반질반질하거나 좀 윤기가 날 경우에는 대부분 바니쉬로 마감한 제품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나무 고유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면 바니쉬로 마감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실제 샘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제품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눈으로만 봐서는 이게 바니쉬 마감을 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죠. 만져봐야 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망치로 때려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인데요. 네, 이런 제품들이 바로 바니쉬로 마감한 제품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피크닉 바구니인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눌러보니까 쏙쏙 잘 들어가요. 이 제품은 바니쉬로 마감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식탁 매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어떠세요? 아주 쫀쫀하진 않죠? 그렇게 또 흐느적거리진 않지만 만져보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바니쉬로 마감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바니쉬로 마감한 식탁 매트라면요,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쫀쫀하고 단단한 느낌일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니쉬로 마감한 제품과 바니쉬로 마감하지 않은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바니쉬로 마감했다고 해서 꼭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또 바니쉬로 마감하지 않았다 해서 꼭 나쁜 제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재 그 본연의 질감을 더 느끼고 싶다. 그리고 나무 혹은 이 라탄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천연 가습기 역할 같은, 그러면 바니쉬로 마감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낫고요. 평소에 생활 오염도 잘 되고, 그리고 내구성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윤기도 났으면 좋겠어 하면은 바니쉬로 마감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흐느적거린다고 해서 가짜 혹은 가품은 아닙니다. 이상 팩트 체크였습니다. 라탄에서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요. 제품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냄새가 심해서 좀 사용하기가 꺼려지시나요? 지난 1편에서 라탄 제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라탄 제품은 제작 공정 중에 오븐에 넣고 찌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라탄 특유의 그 훈제 향이 가득 배어나게 되는데요. 오븐에 찌지 않거나 바로 염색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냄새가 안 나겠죠. 보통 훈제 향이 강하게 난다면 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거나 혹은 제작하자마자 충분한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폐된 용기에 오랫동안 담아둬서 그 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향이 너무 강해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열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어 두시면
대부분 냄새가 다 날아갑니다. 마음이 급해서 탈취제를 마구마구 분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칫하면 그 역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인내의 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제 향이 아닌 이거는 조금 화학 성분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나탄 탬버린백 같은 그런 가방류의 안감천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감천을 이 라탄의 내부에 부착을 시킬 때 대부분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해서 소량 이용하게 되면 그다지 냄새가 독하진 않은데요. 저가형 본드를 마구마구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이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널어 놓으시면 냄새가 대부분 날아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라탄 관리법이 따로 있나요? 그다지 특별한 라탄 관리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먼저 계절이 바뀔 때쯤에서 한 번씩 먼지털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쓰담쓰담 만져주시면 손기름이 묻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멋스러워진답니다. 또 생활하다 보면은 커피를 쏟거나 혹은 생활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하신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충분히 건조를 하시거나 혹은 드라이기에 시원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 다시 오염이 될 수 있거나 혹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건조된 상태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라탄 제품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물론 이왕이면 깨끗하고 튼튼하고 또 예쁘고 또 냄새가 덜 난다면 더 좋은 제품이겠죠? 그 외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가격이 같거나 혹은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면 일반 라탄 소재로 만든 제품보다 좀 더 가늘고 촘촘하게 짜여진 아트 소재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더 좋으세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요, 이런 올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부딪히게 되면 깨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반 라탄의 듬성듬성 짜여진 제품에 비해서 촘촘하게 짜여진 아트 소재 제품이 훨씬 내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듬성듬성 짜여진 이런 통풍이 잘 되는 라탄 소재의 제품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만은 제외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자재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뭐 줄이나 끈 같은 경우 혹은 안에 덧대는 안감천, 이런 부자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줄이나 끈의 경우에는 보통 고무라든지 신세틱 플라스틱이라든지 혹은 천연 소가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당연히 천연 가죽을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게 천연 소가죽인지 고무인지 플라스틱 소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절단된 면을 보시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해요. 절단된 부분이 너무 칼로 자른 듯이 깨끗할 경우에는 대부분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소재이고요. 그 절단된 면에 약간 솜털같이 보슬보슬한 게 나 있다면 대부분 천연 가죽입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염료가 빠지는 날에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겠죠. 내 옷에 묻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구매하실 때 물티슈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살짝 닦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염료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감천을 덧대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방류 제품들이 대부분 안감천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안감천을 덧대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얇은 싱글천을 덧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제품은 두꺼운 더블천을 안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왕이면 더블천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천을 일부만 마감한 경우가 있고 이 내부 전체를 마감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를 마감한 것보다는 전체를 마감한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탄 제품을 수입해도 괜찮을까요? 무역하시는 분들에게 꽤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라탄 탬버린백이 시장에서 약 7만원대에 판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온라인 최저가는 현재 3만원대 초반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탄 탬버린백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작하는 현지에서도 생산 단가가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고요. 환율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판매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대량으로 수입해서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진 생각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 수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라탄 제품이라는 게 라탄 탬버린뿐만 아니라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실용 소품들을 같이 취급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발리에서 라탄 제품을 처음 취급했을 때만 해도요, 국내에서는 수요나 공급도 많지는 않았고요. 물론 소비자층들도 굉장히 얇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변에서도 라탄 이야기 하시는 걸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 쓰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라탄 이야기 2편은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라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생활과 무역, 생활무역에 관한 생생한 리얼스토리를 전해드리는 미스터 발리였습니다.